쉬울 거라고 생각 안 했어. 어렵게 하면 되지. 나 혼자 하면 무리가 있겠지만 너희들이 있잖아. 이태원 골목식당의 소상공인이 국내 재벌 기업을 무릎 꿇리는 이야기부터 빨간 추리닝 입은 사람들이 초인적인 액션을 보여주며 앞길을 때려잡는 이야기, 그리고 흔한 좀비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괴물들로부터 생존하는 아파트 반상의 이야기까지, 이 이야기들의 시작은 웹툰이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일비입니다. 어느덧 올해가 끝나가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좋은 일 많이 하셨나요? 아니라면 올해 마지막 기부한다고 생각하시고 구독 한 번만 제발. 네, 여보세요? 닥쳐 이 병신 새끼야. 앞서 말씀드렸던 이태원 클라스, 경이로운 소문, 스위트홈, 이 세 개 드라마는 모두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모두 로또 작품이라는 거죠. 먼저 올해 초 JTBC에서 방영되었던 이태원 클라스는 무려 16.5%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현재 방영 중인 OCN 경이로운 소문은 시청률 역주행을 보이며 OCN 최고 시청률을 기록 중이죠. 마지막으로 얼마 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스위트홈 또한 인기 컨텐츠 1위에 오르며 킹덤에 이은 또 다른 K-드라마를 글로벌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웹툰 원작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시작은 2010년에 방영된 KBS 드라마 메리는 외박 중이었지만 결과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패스. 아마도 웹툰 원작 드라마라는 트렌드의 신호탄은 2014년 TVN 드라마 미생일 겁니다. 1회 시청률은 고작 1.6%, 하지만 마지막 회 시청률은 8.2%. 이때가 나쁜 녀석들 미래 등으로 케이블 드라마들이 슬슬 지상파를 위협하고 있을 때였단 말이죠. 그런데 연말에 미생이 나오면서 판도가 뒤집혀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원작과의 높은 캐릭터 싱크로율, 뼈를 때리는 생생한 회사 내 현실, 가슴을 울리는 주옥같은 명언 등 당시 미생을 안 보고 이야기에 끼려고 하면 어디서 미생도 안 본 놈이 이야기에 끼어? 라며 어디 가서 미생 보고 오라고 할 만큼 이게 대단한 드라마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 이후 무수히 많은 웹툰 원작 드라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몇 개나 나왔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지상파에서는 10개가 넘는 웹툰 원작 드라마가 나왔고 케이블과 종합편성 채널은 약 20개가 넘어요. 여기에 OTT 컨텐츠와 웹드라마까지 포함하면 미생 이후 약 6년의 시간 동안 40편이 넘는 웹툰 원작 드라마가 나왔던 거죠. 생각보다 많이 나왔죠. 그럼 이렇게 많은 웹툰 원작 드라마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작품 몇 개가 있으신가요? 40편이 넘는 드라마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면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실 것이 아니라 어서 드라마 제작 파트에 문을 두드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 그리고 케이블에서는 이 드라마가 대박이 났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나름의 시청률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긴 웹툰 원작 드라마는 얼마나 될까요? 계산해보니까 지상파 드라마는 약 13%, 종합편성 채널과 케이블 드라마는 22%입니다. 생각보다 성공률이 그래요. 이처럼 성공 확률이 그리 높지 않은 웹툰 원작 드라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방송사들은 왜 이렇게 웹툰 원작 드라마를 만드는 걸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영상화 시키기에는 최적의 컨텐츠예요.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할 때 각본이 필요하죠. 그리고 연출 의도를 배우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혹은 동선이 복잡하거나 합이 맞아야 하는 장면에서는 반드시 스토리 콘티가 필요한데요. 각본과 콘티, 이것들을 구성하는 것은 텍스트와 이미지입니다. 이미 드라마 제작 시 필수의 요건을 갖추고 시작하는 거죠. 순수 창작물의 경우에는 각본의 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연출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퀄리티가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웹툰 IP는 스토리나 장면에 대한 검증도 댓글과 평점으로 독자들이 직접 평가를 하였으니 영상화하기에 딱 맞는 소재가 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원작의 팬덤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웹툰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냐면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매달 2천만 명이 넘는 독자가 웹툰을 본다고 합니다. 라떼에는 만화책 쩌는 전쟁 드라마도 기깔 났는데 지금 시대는 예전 만화책 시대와는 스케일이 달라요. 게다가 그 독자의 비중 중 가장 큰 비중이 MZ세대죠. 방송사는 늘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 젊어지려고 하는데 이 타겟이 바로 MZ세대란 거죠. 솔직히 TV를 잘 안 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있는 그대로 잘 만들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웹툰 원작 드라마의 성공 확률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작품, 이태원 클라스, 경이로운 소문, 스위트홈, 이들의 공통점이 원작이 웹툰이라는 것 외에는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먼저 웹툰의 경우 호흡이 일단 길죠. 시작하면 거의 1년 단위로 전개하니까. 그런데 드라마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한정되어 있는 재원 안에서 웹툰을 영상화 시켜야 하니까 각색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한 거죠. 그런데 이 세 개 작품은 원작 보존율이 높습니다. 원작의 핵심 포인트들은 거의 건드리지 않고 불필요하거나 극적인 상황을 살리기 위한 것들만 각색을 하여 원작 팬덤들도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온 거죠. 또한 싱크로율도 안 짚고 갈 수가 없는데 캐스팅, 싱크로율은 팬덤을 위한 마케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원작을 영상화 시키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볼 수도 있죠. 그만큼 싱크로율이 좋은 캐스팅은 원작의 캐릭터가 갖고 있는 매력을 좀 더 풍성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같이 드라마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뤄볼 성공 요인은 플랫폼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분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이태원 클라스는 JTBC, 경이로운 소문은 OCN, 스위트홈은 넷플릭스, 뭔가 감이 오시나요? 플랫폼이 지상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표현에서 좀 더 자유롭습니다. 지상파 드라마의 경우 심의 규정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그래서 의외로 지상파에서 성공한 원작 웹툰 드라마는 동네 변호사, 조드루, 냄새를 보는 소녀처럼 자극적이지 않은 작품들로만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상파보다 규정이 그나마 자유로운 플랫폼이기 때문에 좀 더 원작의 표현을 그대로 드라마에 담을 수 있는 거죠. 뭔가 만들기 쉬울 것 같지만서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 웹툰 IP 컨텐츠이지 않나 싶습니다. 경이로운 소문 스위트홈의 선방에 힘입어 네이버 산하 스튜디오에는 스위트홈에 이어 비질란테 등의 다수의 작품을, 카카오 페이지 또한 내년부터 3년 동안 약 65편의 컨텐츠를 제작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무수히 많이 나올 웹툰 원작 드라마들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길비였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